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부자, 부자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부자부 지금 뭐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500년 전은 가사멸부로 발음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럼 500년 전에 가사멸 그랬는데 지금 부자부로 변경한다.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요 500년 전에 조상들한테 가서 부자 이라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국어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보면은 그 우리말 편천에서 보면 이제 1527년에 가사멸인데 1908년에 정유가 쓴 옥편에는 가음 열로 가음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멸이 열자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감멸 가멸하다가 열로 바뀌었는데 이 답이 없습니다. 그러고부터는 1916년부터는 부자부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왜 부자로 했냐? 재물 부자에다가 쌀 자자해서 재물이 많이 쌓는 사람이 부자다. 지금 수전노가 부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과연 500년 전에 가사멸부가 그렇게 수전처럼 쌓는 것을 부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멸자가 어떤 멸자가 있을까? 그 옥편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한글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멸자라는 뭐쭉 찾아보면 어떤 멸자를 쓸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멸자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멸자 중에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쌓이는 거하고 관계된 것이 찾는 방법은 단순해서 뭐 멸할 멸자는 쓰면 안 되고요. 만지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없는 거고 대껍질 멸도 아니고 중멸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옥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멸자가 있냐면 오르락 내리락 할 멸자가 있어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제 아래로 가면은 하멸그라면 내려가는 것이고 상멸그라면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근데 줄사자가 있어요. 남한테 이렇게 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자 중에서 더할 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남도 주고 더하고 이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고 쌓이면 것이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는 재물을 쌓는 것을 부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남도 주고 더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부자가 되는 이게 부자부로 우리가 써먹었다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가사멸이라는 말이. 그럼 가사멸이라는 말이 왜 임진왜란 이후에 그 중간에 이제 훈몽자해가 나오고 나서 그 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임진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말도 이것도 말이 안 돼 사실은요. 일본난입니다. 그 일본난이 있은 이후에 멸자 가사멸이라는 멸이 그 멸망할 멸자하고 의미 같으니까 아마 부잡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멸망 그럴 때는 이게 멸하는 거지만 여기서 가사멸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왜 가사멸이라고 했는가를 만약에 찾아봤더라면 그런 교육을 계속했더라면 가사멸이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가사멸이 부자보다는 훨씬 더 인간답게 사는 그런 언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떼시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게요 500년 전에 끼리시라고 해석을 불러야 되죠. 비읍 시옷 기억이요. 그래서 이걸 그 뒤에 이제 끼니라고 이걸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 발음을 비읍 시옷 기 니를 왜 이렇게 자음을 여러 개 썼을까? 이 발음을 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 모음을 생략해 가지고 비읍 시옷 기억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 생략을 그걸 이 모음을 넣어 가지고 비, 시, 기, 니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요 고날비자가 있고 시 중에 기다릴 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기자가 있고 미끼 니자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배가 고프면 끼니 때가 됐다, 먹고 싶다 이런 걸 끼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끼니가 나오기 이전에 비읍, 비, 시, 기, 니가 때시자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 이게 이제 발음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발음에 대한 거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뜻풀이는 고온에서 고날비자 기다린다, 기다렸다, 먹을 것을 먹을기 미끼니 밥을 먹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면 그때 끼니라는 그 비시 비읍 시옷 기니 하는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지만 떼시자라는 것이 고온에서 이 같은 배가 고파서 먹게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의미가. 근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지금 떼시 그러면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몰랐는데 이렇게 500년 전 말에서 고난인데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먹는 미끼를 이걸 떼시로 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수로 자음이 있을 때 그걸 말하자면 이 모음 생략을 했다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은 아마 지금까지 못다 푸른 우리말을 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모음 생략법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이후에 복수음이 나오는 것은 복수자음이 나오는 것은 그걸 이 모음 생략법이다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자 부자와 때 시자의 옛날 음에서부터 변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이 변천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이 변한다고 보면은 이게 역사적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말이 변한다고 보면은 그걸 어떻게 복원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불렀는지 알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국어 교육을 하는 목적은 같은 의미로 계속 쓰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변천하는 게 아니라 첨가되는 거죠. 옛말은 쓰면서 새로운 언어 활동에 첨가되기 때문에 말은 첨가되는 것이다. 본말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국어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말은 변하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말에 국어 교육이 왜 하는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분명히 원래 거는 쓰고 있으면서 세월의 변환, 그리고 많은 접촉에 의해서 자꾸 첨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말에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